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53회 기출문제 풀이의 어법을 함께 풀이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도 하고 암기도 해야 되고 암기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성에 따라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많이 달라지는 영역이죠.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오늘도 푸는 문항의 개수 자체는 많지 않은 편인데 개수를 적게 하되 나중에 여기에 있는 다른 단어가 다른 형태로 나올 때에도 충분히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하게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이 올바르게 포기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률이 좀 낮죠. 67%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하면 일단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활용한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건 일상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내가 일상적으로 이 활용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잘 썼던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장 보겠습니다. 물빨래로 크기가 준 스웨터를 동생에게 주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실 때에는 기본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형을 먼저 떠올리시고 그 기본형이 적절하게 바뀐 것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기본형이 줄다예요. 크기가 이 정도였던 것이 작아지다라는 의미가 있죠. 활용형, 관형형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이 될 때 활용하는 형태는 줄다, 준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이것의 활용형의 규칙은 받침이 있으면 은이 오고 받침이 없으면 니은이 오는 것이 약속이지만 받침에 리을이 있는 경우는 약간 예외로 드는 거죠. 줄은이라고 하지 않고 준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1번은 줄다에서 준, 올바른 활용형인 건 맞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 조절을 잘못했더니 밥이 질어 먹기 불편하다. 위에 것보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문장일 거예요. 밥이 되다. 그럼 꼬들꼬들하다, 물기가 적다라는 뜻이고 밥이 질다. 죽밥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질어의 원형은 어떤 걸까요? 사전의 기본형?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질다죠. 여기에서 갑자기 받침이 디귿인가? 이게 뭐 모양이 변한 건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의 원형은 질다고요. 이것의 활용도 진으로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리을이 있고 뒤에 무언가 활용으로 변화할 때에는 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진, 리을 받침이 있는 것들은 변화할 때 약간 특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죠. 이 부분 확인했고 올바른 내용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매실주를 담궈 친구들에게 나눠주니 기분이 좋다.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일 텐데 열성이 있는 분이죠. 매실주를 담궈 나와 있는데 우리 발음을 해보면 문장을 입으로 말해보면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들고 편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그 편한 느낌은 문제가 있는 편함이에요. 오류가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원형은 담그다예요. 담그다가 원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그다가 맞는 거기 때문에 담거가 활용형이 아니고 담가로 활용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혹은 국어 능력 인증 시험, 공무원 국어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국어 수험에서도 이건 매우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매실주를 담가 친구들에게 나눠주니 기분이 좋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 3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담그다. 담가로 활용한다.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차가 얼마 정도 반복이 된 이후를 생각하기 이전에 언제든지 다시 또 나올 수 있고요. 정답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어도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오기에 가능성이 높은 단어입니다. 다음, 맞는 것도 확인해야 되겠네요. 짐을 여러 개 실은 용달차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용달차라는 단어도 혹시 어떤 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짐을 싣는 차. 트럭, 1톤 트럭 이런 정도 느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의 원형, 사전에 있는 기본형 뭘까요? 요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싣다죠. 싣다. 그리고 요것이 활용하게 되면 실은 이렇게 되죠. 디귿 받침이 있고 뒤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올 때에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이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이어오고 있는데 나는 이 활용형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낯설다. 줄은과 준, 은과 실은 나는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맞춤법, 그리고 표준 발음법, 관형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 형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5번, 파도가 거세게 일어 오늘은 출항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일다가 기본형이고 일어가 활용 형태인 것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요거 3개 안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수 있겠다. 그리고 3번을 확실하게 올바른 걸로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틀리실 수도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건가? 정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 게 솔직히 인정이 잘 안 돼요. 저도 어떤 문제를 볼 때는 나도 이거는 이 한자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는데 이거 좀 바꾸면 좋았을 텐데 이거 너무 함정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건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식은 죽 먹기, 떡을 선물 받는 느낌, 이 정도의 문제였거든요. 저는 바로 답을 골랐었죠. 이 문항을 봤을 때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실 예정이다. 네, 여러분이 떠올리실 때 1번 답으로 고르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이유는 오후에는 사장님의 말씀, 그럼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이 계실 예정이다. 이렇게까지는 좀 오버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실 예정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적절하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팔에 들려 있어야 할 가방이 갑자기 안 보인다. 여기도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구간은 아마도 여기가 되겠죠? 팔에 들려 있어야 할, 그러면 팔로 들고 있어야 할이 맞는 건가? 고민하실 수 있는데 들려 있어야 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와 있어야 할 가방,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지금 여기 구간과 여기, 그리고 이런 구간, 여기, 그리고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도 중간에 말씀은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라고 해야 되는구나. 높임법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거고, 멧돼지들이 이곳을 통과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이 띄어쓰지 않네? 이런 부분도 겸사겸사 같이 공부를 확장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됩니다. 어떨까요? 생각됩니다. 생각합니다로 바꾸면 좋을 거라는 의견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아요. 올바른 문장으로 고를 때는 그게 맞는데요. 생각합니다라고 바꾸는 것은 가능하면 번역의 느낌을 빼자라는 쪽이고요. 어법에 맞지 않는다까지의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됩니다가 약간 좀 책을 많이 본 분들, 교정, 교열이나 이런 거에 감각이 있는 분들도 생각합니다로 저도 원고 고칠 때 이거 고쳐요. 교정, 교열 작업을 하면. 저 그런 일들도 간혹 하거든요.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 줄 나오거나 바꾸는 거에 생각합니다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어법이 맞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상당수 있으셨을 걸로 예상합니다. 우리 팀이 결승골을 넣은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뭘로 해야 되나 고민되실 수 있는데 이것 맞는 문장이고요.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면 어법이 맞지 않는 게 돼요. 믿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있는 문장이에요.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표현이. 어법이 맞게 하려면요. 잊히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생소하죠? 믿겨지지 않는다 많이 쓰고 잊혀지지 않는다 많이 쓰는데 그거 다 어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잊히지 않는다는 저도 어색해서 사용하는 데 애를 좀 먹었던 단어였어요. 그럼 5번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다는 거야 이런 건데 지금 여기는 어법에 맞지 않는 거고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꼼꼼히는 여러분이 빼주셔야 되겠고 기록되어진 들여다보아야 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록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믿겨지지 않는다가 틀리다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그럼 형태가 기록하고 되다. 여기에 다시 아어해지다. 어미가 두 개가 온 거예요. 그러면 기록되다. 기록을 당하다. 뭐 억지로 문장 표현을 만든다면 그렇게 되겠죠. 기록을 당하다가 당하게 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아어해지다가 오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올바르게 보지 않고 어법이 맞지 않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첩에 기록되어진을 기록된으로 바꿔야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뒤에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보셔야 될 거. 추가로 확장하는 공부 여러분이 셀프로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감각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여다, 띄고 보아야 한다가 아니고 붙여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고 붙어 있는 거. 띄어쓰기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건 이거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말씀이 있으실 높임법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생각됩니다, 생각합니다라고 바꾸면 더 올바른 우리의 문장에 익숙한 구조겠지만 어법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믿겨지지 않는다 B, 잊혀지지 않는다 B, 믿기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다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 여기까지 저와 함께 확장을 해봤습니다. 답은 5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아직까지는 살금살금 어려운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정리를 마쳤습니다. 꼼꼼히 표기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넣은 것이 띄어쓰기, 의존명사가 올 때에는 붙지 않고 떨어져서 쓴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곳 붙여 쓰는 것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였는데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푸시면 돼요. 두 번 들어가 있으면 하나를 빼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겨지지, 잊혀지지, 기록되어진 삐삐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와 가장 거리가 먼 사례는 무엇인가? 정답률이 86%니까 거의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을 잘 맞춘 사례입니다. 한글 맞춤법 6항 디귿, 티읕 나와 있는데 요거 보시는 순간 여러분은 이 단어 떠올리셔야 돼요. 구개음화. 본래는 구개음이 아닌 것인데 즉 딱딱한 입천장의 부분에서 나는 입천장 아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그쪽에서 나는 소리로 변화되는 거. 구개음이 아닌 건데 구개음이 되면 구개음화라고 부르는 거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 한번 보시면 이건 다시 복습 안 하셔도 제 생각엔 괜찮아요. 조건 하나, 디귿과 티읕 받침 하나, 그 다음 뒤에는 그냥 이나 히 아니에요, 여러분.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 두 조건이 성립되면 디귿과 티읕이 지읒, 치읒 소리가 나요. 이게 구개음화예요. 발음은 구개음화가 되는데 그럼 발음 그렇게도 된다고 인정하는 거죠. 소리 나더라도 그럼 소리 나도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글 맞춤법이 아닌 표준 발음법 쪽에 가면 이렇게 디귿과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난다. 발음 쪽으로 가면 그쪽의 서술은 양상이 약간 다르게 쓰이죠. 그래도 표기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발음은 뭘로 한다? 구개음, 지읒과 치읒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이것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종속적 관계를 가졌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셨다면 바로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예요. 종속적인 관계는 어떤 거죠? 따라다니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1번부터 5번 좀 빠르게 직관적으로 이의 용도를 한번 볼까요? 해돋이의 이 별도로 떼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것 같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뭐가 있고 꼬리에 붙는 이, 앞에 뭐가 있거나 뒤에 뭐가 있고 희가 있는 거, 요 형태로 나와 있는 거니까 해돋이의 이는 별도로 떼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의미가 만들어질 수 없죠. 앞에 무언가가 오고 이것이 이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져야 돼요. 2번 샅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떼서 따로 쓸 수 있을까요? 떼서 따로 쓰면 의미가 없겠죠.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번 묻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희도 마찬가지예요. 희는 묻다라는 거 가운데 쏙 들어간 아이지 얘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될 수는 없어요. 4번 볼까요? 이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있는 이.
이건 이불이라는 단어의 앞에 첫 글자죠. 그럼 얘는 종속적인 게 아니라 독립적이에요. 홑 쪼개고 이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시작이 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느낌이 좀 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벼울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도 1번, 2번, 3번에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는 독립적으로 따로 떼었을 때 의미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결정이 이미 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설명에서. 직관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좀 더 꼼꼼하게 2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음 표기를 확인해 볼게요. 해돋이. 이건 여러분이 틀리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으신 분들 옆에다가 아니면 종이에 손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발음 표시하는 괄호를 하고 발음을 써보면 1번은 이렇게 돼요. 해돋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약속과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디귿이 뒤로 가서 이와 만났는데 해돋이. 제가 지금 우리 해돋이 보러 가자 그러면 바보 같아요 느낌이. 해돋이. 이미 한국 사람들은 해돋이라는 발음을 하지 않아요. 원래의 받침에 여는 뭐 이런 거 적용을 하면 해돋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구개음을 뺀다면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고 해돋이 대신에 해돋이 구개음으로 변화하는 발음이 익숙해졌거든요. 해돋이 맞는 발음입니다. 적용됐죠? 지읒과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표기는 바꾸지 않는다. 그 다음 샅샅이. 이것은 혹시 발음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받침도 있고 두 번째 글자는 경음이 되고 이런 부분에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발음 표기를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샅샅이. 그 다음 묻히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치읒이 되는 거죠. 묻히다. 그 다음 요거 길어요 여러분. 여기 옆에 딱 한 단어씩만 나오는데 여기 좀 긴데요. 이것은 단번에 발음의 결론 과정으로 나지 않는 중간 과정이 있는데 좀 중요한 단어여서 나머지는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 없이 결론 부분만 넣은 거고요. 여기에는 중간 과정을 넣었는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두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이 단어의 발음 변화에 대해서는요. 혼입을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서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이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되어서 최종적인 발음이 혼니불이 된다 라는 입장이 있고요. 요 두 개 순서를 다르게 보는 국어학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먼저 니은이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서 티읕이 디귿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앞뒤가 어떤 순서들이 앞에 있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비음화가 적용이 되어서 혼입을이라는 발음이 나온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9항의 내용을 떠올리셔야 돼요. 니은 첨가. 이제 숫자를 들으시면 좀 떠올리셔야 돼요. 9항, 10항, 그럼 이런 건 모음 쪽. 그리고 29항, 니은 첨가, 30항, 사이시옷. 요런 정도의 숫자에 대한 느낌도 갖고 계시면 좋죠. 결론적으로는 혼입을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있는 적용, 구개음화로 만약에 이 발음을 억지로 해본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호치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죠? 여름에 우리 집에 호치불이 없어가지고 호치불을 사야 돼요. 그 이불 아무도 생각 못해요.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할 수 있었고 답은 최종적으로 4번 혼이불이 되었고요. 발음, 암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간혹 문제가 아주 예전에 까다롭게 나올 때에는 이거 어떤 순서대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배열한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근래에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최종적인 거. 니은 첨가 음절의 끝소리를 어쨌든 순서가 다르든 거쳐서 혼이불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이불은 시험 때 매우 단골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벼울치. 제가 읽은 대로 여기에 있는 구개음 적용되었고요. 벼울치는 몰라서 틀리실 수 있어요. 벼울치라는 게 뭐지? 발음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불러본 적이 없는데 벼울치가 그 벼를 수확하는 기계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로 한다면 이제 탈곡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쌀, 이렇게 아직 옷을 입고 있는 쌀이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 쌀. 그걸 이렇게 베가지고 탈곡기에 넣으면 옷을 벗은 쌀이 나오는 거죠. 그 기계를 벼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률 86%, 좀 높았던 문제인데 기본 지식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문항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여러분 정답률 보이세요? 야하. 네, 정답률이 7%예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제가 여러분과 여태까지 풀어본 모든 문항들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일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아래쪽인데 제가 이 교환을 이제 작업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이 있길래 제가 진짜 7이 있었다고? 책을 다시 확인할 정도였어요. 정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 그리고 이 문제 틀린다. 인정. 틀릴 수 있다. 충분히. 공부 열심히 했는데 틀렸다. 그래도 틀릴 수 있다. 인정. 그런 문제예요. 제가 볼 때 34번의 경우는 그냥 복불복.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앞에 어떤 색 자동차가 지나갈지를 내가 예측할 수 없는데 빨간색 자동차도 지나가고 노란색 자동차도 지나가는 느낌?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띄어쓰기에 지금 밑줄 친 것들을 보시면 매력적으로 눈에 띄는 어떤 단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실 텐데 그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일단 그럼 여러분이 지금 4번을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4번을 제외하고 1, 2, 3, 5번 단어를 한번 볼까요? 학교생활, 사회문제, 정치권력, 초과근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4번을 1차적으로 떠올리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4번을 정답으로 떠올리실 만한 이유는 구준이라는 관형형 뒤에 명사 일이 왔기 때문에 얘는 관형형이니까 떨어져야 될 텐데 굳다라는 단어가 활용이 되고 일이 온 걸 건데 라고 확신하실 거예요. 4번을 이거 문제 쉽게 냈네 하고 고르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문제가 뭐냐? 다 명사들의 연결이에요. 명사들의 연결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뭐냐면요. 언중의 사용 정도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가 원래는 다 떨어지는 건데 단어별로 얘네를 사용하다 보니까 맨날 붙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너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굳어졌네? 그러면 얘네는 띄어 쓰지 말고 붙여 쓰자. 이렇게 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사용이 많이 돼가지고 사전에서 한 단어로 나오는 것, 띄어쓰기가 없는 것, 이거는 띄어쓰기가 있는 것, 이거를 아시는 방법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전에서 띄어쓰기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암기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걸 여러분이 암기로 해결하시려고 하면 여러 개, 2개씩 묶여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모두 띄어쓰기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이거는 띄어쓰는 거고 이것은 붙여쓰는 것입니다라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저와 해결해보는 최대한의 방법은 여기에 나온 것은 이후에 틀리지 말자. 여기까지를 목표로 소박하게 두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약간의 내용들 추가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네. 그런데 오답률이 요 보기가 18%였어요. 나머지가 여기 오답률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어느 오답에 가 있으신지 한번 보시라고 오답률을 넣은 상태예요. 한국인이 점점 비만해지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건데 이 답을 잘못 고른 퍼센테이지는 14%였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정치 권력에 도전하고자 출마를 선언했다. 자, 요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잘못된 답이었는데 붙였어야 합니다. 왜 붙였으나요? 물어보면 정답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많이 붙였어가지고요. 붙여쓰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이 된 걸 너는 아는데 왜 나는 몰라?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정답으로 정리를 해보겠고 이게 몇 퍼센트라고요? 7%. 지금까지 모든 보기 중에 가장 낮은 수를 보였어요. 퍼센테이지로. 그 다음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느끼셨을 굳은 일. 요거 맞는 표기고요. 굳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굳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맨날 너는 굳다 굳어 막 저한테 많이 그러셨는데 뜻이 여기 날이 굳다. 좋으니 꾸준히 해도 내 가족이다. 문장을 보시면 의미를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조금 거칠고 격하고 약간 나쁘다 이런 쪽이에요. 너 굳다 굳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날이 굳다 그럼 날이 흐리다. 날씨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좋으니 꾸준히 좋으니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반대 의미 유추되시죠? 좋으니 나쁘니 해도 내 가족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시는 사례일 겁니다. 이것 맞는 건데
오답률이 46%였어요. 제가 오답률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이 4번을 고르실 거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쪽이 본능적으로 더 당기는 편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단어 나중에 시험 때 나올 때 틀리지 말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계속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물으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대비할 때에는 원인으로 가지 말고 결과를 암기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죠, 저와. 정리를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오답률 13%. 나머지가 고만고만했고 요게 가장 매력이 높은 오답이었어요. 해설서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에도 인정하거든요. 굳은일이 매우 높은 매력적인 오답인데 이게 답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약간의 여러 가지 명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띄어쓰기 내용들 몇 개를 확인하고 추가로 복습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붙어 있는 것들. 오른쪽에 있는 건 떨어져서 쓰는 것들이에요. 가두시위, 우리나라, 서울시, 백두산 붙여 쓰고 오른쪽. 출입금지, 우리민족, 뉴욕시, 에베레스트 산 떨어져서 쓰도록 합니다. 통행금지, 약소국가, 건강관리 붙여 쓰고 품질관리, 출입금지, 민주국가, 잠재능력은 떨어져서 쓰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해진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국립국어,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봐주시고 여기에서 한 단어로 나오지 않는 틀린 표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사전의 단위를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검색이 안 돼요. 그럴 때 맞춤법 검사기, 웹 포털 사이트에도 있고 아니면 우리말 배움터 맞춤법 검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정확성이 높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들어가셔서 점검을 하시고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정답률의 절반 약간 이하였던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지금 촬영을 하는 이 분들 중에 질문을 드려봤어요. 어떤 것이 직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틀린 표현인 것 같냐? 5번을 골라주셨어요. 촬영을 담당하는 분께서. 복숭아뼈. 저도 이거 보면 복숭아뼈 삐? 복사뼈? 요게 이제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걸 고르신 분께서는 봉숭아뼈 막 이런 단어도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표현들도 사람들이 오류로 많이 사용되던 거기 때문에 익숙한 오류라고 볼 수 있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 몇 명이 못 나온다고 하자 약속에 파토가 났다. 일단 단어의 의미 유추해 볼까요? 파토가 났다 하면 네,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이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는 파투가 났다예요. 여기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라는 이 질문도 저는 쉬운 문제 같지가 않은 느낌이 두 가지 느낌을 깔아주는 건데 하나는 표준어와 비표준어가 완벽하게 다르게 섞여 있는 보기를 주는 건가 아니면 표준어인데 표기가 살짝 틀린 걸 고르라고 하는 건가 두 가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 거예요. 저보다 위쪽으로는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아래쪽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으로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별일도 아닌데 아웅다웅하지 말고 이제는 친하게 지내라. 사실 여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암기만 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문제 할 얘기가 좀 더 있어요. 집중을 더 해주셔야 돼요. 아웅다웅. 그럼 여러분이 그럼 아웅다웅은? 이런 고민 되실 거예요. 그건 표준어가 아닌가? 고민되실 수 있는데 세트로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의성어나 의태의 경우에는 아웅다웅도 표준어, 아웅다웅도 표준어로 두 가지 표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차이가 뭐냐? 크기의 차이예요. 아오가 나오면 작고 가벼운 거고 그 다음 어나 우가 나오면 행동이 좀 크고 무거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웅다웅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양양펀치, 고양이들 핑크 젤리로 이렇게 팡팡 이런 느낌이고요. 아웅다웅 하면 골든 리트리버의 싸움 정도. 요 정도 연상이 돼요. 그 다음 문장 보지 않고 단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 문장 읽으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단어 밑줄 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리뭉실. 나는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는데 두루뭉술. 두 개를 또 섞어서 두루뭉실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르게 외우셔야 돼요. 두리뭉실, 두루뭉술. 이것도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고 두리뭉실 좀 가벼운 느낌, 두루뭉술
조금 더 큰 느낌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오답률 조금 높았던 거 표시를 해뒀고요. 자, 우레는 우뢰라는 표기를 간혹 보시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학작품 등에서. 그것은 비표준어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게 이 위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올바르지 않은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축구를 하다가 복숭아뼈를 크게 다치고는 다시는 공을 차지 않았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사뼈인데 둘 다 표준어예요. 암기를 하셔야겠죠? 나중에 복사뼈가 시험 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정리를 맞춰봤습니다. 의성어, 의태어가 나오면 세트로 암기를 하실 것, 확인하실 것 권해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정답률이 이것도 조금 낮은 문제였는데 문장 성분끼리의 호응, 부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러운 것, 평소의 감각이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이다. 모름지기 학생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여러분이 지나가실 때 뭐 별 느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모름지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장에 문제가 있어요. 뒤에는 옳은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장을 보실 때는 다른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세요. 띄어쓰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표기, 혹시 내가 평소에 틀린 것 없는지 뒤에 부분은 그 점검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모름지기가 나와 있는데 모름지기 학생은 제가 문장 뒤에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그럼 여러분 뒤에 어떤 문장 만드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중얼중얼 해보세요. 모름지기 학생은 그럼 뒤에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피곤하더라도 이겨내고 학교에 가야 한다. 아침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찍 밥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와요. 모름지기, 뭐뭐는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 아래와 같은 것이 호응상 적절한 문장입니다. 모름지기 학생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므로 여기 원래 문장은 여기부터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의미가 좀 부족해 보여서 이 정도를 첨가해 주면 어떨까 해요. 학교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 때문이니까 학생은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 모름지기, 뭐뭐는 뭐뭐 해야 한다. 형태를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어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봤고요. 마지막 문제는 호응, 약간 감각이 없으면 어렵지만 많이 어렵진 않은 문제 봤고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